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어제 오전에 올렸던 영상, 우리 통신과 보안에 이제 김영진 선배님 그 특강을 올렸는데 제가 잘못 올려갖고 제가 얘기했던 걸 먼저 올렸고, 오늘이 본강이에요. 김영진 선배님 본강. 그래서 24구절을 어떻게 24구절 빕 319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처음에 파이코인 채굴할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도 해보셨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아직도 세상의 흐름을 몰라서 파이코인 채굴하는 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사실 제가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래 계신 분은 표현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그분들의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거든요.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정말 백일의 난구님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어떤 왕자가 이제 정신을 이상이 돼서 이제 머슴처럼 살죠.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당신 딸도 그러면 그렇게 불쌍해서 키웠냐? 나도 불쌍해서 키웠냐? 그랬더니 대사 중에, 내가 무식하지만 나이가 똥구멍으로 먹는 게 아니더라. 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다 내려놓고 예전에 이제 쌍놈이라는 사람들, 돈 벌겠다는 생각도 없고 출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살면 정말 나이가 들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지혜로워지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꿈이 많아갖고 그 지혜가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내려놓으신 연세 드신 분들은 분명히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말씀은 못 해주셨어요. 이번 특강에서. 음, 그렇지만 도움은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지고 좋죠. 그거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3월 14일이었는데 아, 저는 어제 저기 뭐야 하조대라고 있어요. 강원도에 양양 옆에 거기 좀 갔다가 저녁에 와서 야, 이거 뭐가 좀 오늘 있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어제 저녁에 올린 영상에 아무튼 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나서 이제 이 신문 기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다 안 되고 근데 커피도사가 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 미팅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거기도 뭐 보니까 뭐 강화도에서 온 사람, 뭐 전주에서 온 사람, 당진에서 온 사람, 어, 오, 오만 군데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대요. 파이 전도. 그래갖고 어제 그쪽 사람들 8명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김 선생하고 같이 저녁에 11시까지 또 맥주 먹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그냥 늦어서 파이 상황을 지켜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이 파일을 하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커피도사 보고도 사실 놀랬고요. 커피도사가 한 200명, 300명 하나, 200명, 300명 그걸 다 그냥 이렇게 노드에다 적어가지고 뭐 매일매일 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오늘 눌렀나 안 눌렀나 그런. 그리고 저 워커힐 지배인 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한 400명. 걔는 다우월드랑 이렇게 연락이 되는 애라고 해요. 그래서 걔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돈에 필사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매사 그렇게 일해도 제가 또 그렇게 꼼꼼하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알아야지 100%다 알면 인생이 피곤하다고 도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왜 김영진 선배님이라는 분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통신업계에 40년 계셨고 아무튼 뭐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르신도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잘 하세요. 그분은 이제 한 400명 정도 하시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제가 아무튼 꼼꼼하게 잘 하시 통신 전문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어렵게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김영진 선배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신발 신으실래요? 다리 불편하시네 정말로. 네, 그러면 바닥이 폭신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이러신데 엄청나게 꼼꼼하게 그러니까 아무튼 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파이 네트워크의 백서에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분이 또 청와대 통신과에 그러셨어요. 직업의식으로 다 후다를 까야 돼. 다 봐갖고 그러세요. 이제 그러셔서 저도 모르면 이 선배님한테 물어봐요. 또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다고 좀 그러셨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저는 이제 어제 3월 14일로 당연히 3불 14센트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뭘 할 줄 알았는데 항상 그래서 제가 좀 오셔서 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이가 도대체 뭔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살아오신 얘기 여기 그다음에 파이 채굴 하시게 된 동기, 파이 채굴 하시면서 느낀 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그다음에 한 400여 분 정도를 관리하니까 이 골 때리던 할배들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심히하는 분들을 정말로 멱살 캐리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보고 간증하란 말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대충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선배님 하시길래요. 근데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갑자기 오셔서 어떡할까요? 음료수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셔서 하시면. 저 인사 올립니다. 저 김영진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우 선생님이 특강이라고 하는데 특강이랄 것도 없고요. 제가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라고 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또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짚어본다 그런 뜻에서 한번 제가 보완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파이를 채굴을 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도 내가 못 쓰게 되면 다 꽝인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지금껏 성실히 채굴했던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기회는 놓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기회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 우 선생님이, 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좋은 일을 했던, 여러분은 파이를 접하게 됐어요. 그건 운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기회는 또 세월같이, 시간같이, 화살같이 그냥 지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가요. 이것이 내가 파이를 이미 접했지만 채굴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왕 기회를 잡았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은보화를 포함한 돈과 명예가 좋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좋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은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젊은 세대에서는 돈과 명예와 부와 뭐 금은 부화가 좋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서양 내지는 저기 동구권의 모든 사람들은 80% 이상이 가족을 얘기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족은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가족 때문에 뭐 살인사건 뭔가 끝까지 쫓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왜 사랑입니까? 자, 믿으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돼요. 소망, 열심히 내가 바라면 됩니다. 근데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있어야만이 사랑이 이루어지죠. 아니, 상대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죠. 그건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면자조 협동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 같이 함께야만이 세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근면 아무리 부지런하고 내가 스스로 해본들 같이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이 왜 필요하죠?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 모든 물건이나 모든 걸 살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걸 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돈은 어떤 것이 돈입니까?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면 상대방이 서로가 인정하면 돈이죠. 자, 여기에 있는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고 모든 것이 다 돈이죠. 왜? 내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한다면, 바꿀 수 있다면 물물교환이요. 이것을 대신해서 화폐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입하거나 서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이 돈이죠. 근데 그 돈이 뭐 발전사를 쭉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돈이 생겼을 때는 서로 물물교환, 논 주고 밭 주고 쌀 주고 서로 바꿨죠. 그게 복잡하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어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당장 지폐라는 걸로 나왔었죠. 그 지폐 현재 있는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하고 인터넷 발전으로 인해서 카드라는 게 나왔죠. 카드라는 게 나와서 그 카드를 쓰면 됩니다. 이 카드도 좀 이제 세상이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은행을 맡겨놓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말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일단 어찌됐든 그 카드의 세계에서 코인이라는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 코인으로 세상으로 바뀌면서 그 코인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코인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쓸 때 돈으로 쓰든 카드로 쓰든 코인으로 쓰든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자기 실적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단지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에 이치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코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변혁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세력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은 그게 무슨 돈이냐. 이게 현금,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버는 돈이 무슨 돈이냐.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걸 싫어해요.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뭐 지금 막 달려들고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기회도 안 주어져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도 쓰는 것도 그 사람의 자기의 실정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코인이라는 것이 나왔으면서 이 코인을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파이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출몰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료로 공짜로 준대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서 아무튼 하루에 한 번씩 누르면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누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2020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이죠. 2019년 3월 14일부터 했는데 그때 하루에 84개를 줬어요. 하루에 84개를 줬는데 그게 10,000명이 되니까 반감기가 딱 돼서 반으로 42개로 줄었죠. 줄고 해서 2022년 3월 14일 날 드디어 3개까지 왔었는데 3개에서 반으로 딱 줄이면서 매월 반감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0.0017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6년 딱 지금부터 6년 3월 14일이니까요. 6년 전에 처음에 저굴은 하루에 84개를 줬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에 3.14 곱하기 24를 곱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혼자 하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2019년에. 근데 2020년도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채굴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모든 다방이나 음식점에도 5명 이상은 만나지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가을 때쯤 한 여름 좀 지나고 가을 때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시켜줘야지. 그리고 이제 그때 보면은 이게 여기에 계신 동년배 정도 아니면 제가 지금 가려고 있는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 89세입니다. 89세. 제일 적다고 해봐야 뭐 50대, 60대? 그러니까 연세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교대에서부터 강남역, 여기 역삼역, 선릉역, 여기 삼성역을 흔히들 얘기해서 이 테헤란로를 눈물의 테헤란로라고들 부르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단계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많이들 다 날리고 까먹고 또 사기를 당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 저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는지 부처님이 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하직을 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세상에서 뭐하고 살고 왔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피해만 죽게 끼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차피 자본금은 없고 또 돈은 벌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돈 들어가지 않는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면 뭔가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눌러보시라. 그래가지고 선릉역, 강남역, 지하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있는 의자까지도 다 없애고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라고 그랬고 그때부터 하나 둘씩 깔아주기 시작했어요. 이걸 파일을 깔아준 것까지 좋았는데 이게 누르는 것까지도 몰라요. 이제 누르는 거 어떻게 눌러라 그러면 이 우리가 파이 앱 초기 화면에 며칠 만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느닷없이 전화가 와요. 내 거 고장 났는지 이상한 화면이 떴다. 이 정도로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 생업을 다 포기를 하고 이때부터 그냥 도와주자. 이왕 도와줄 바에는 여러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서 제가 내 리페럴을 250명을 달았습니다. 그동안에. 250명을 달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또 다른 곳에서 잘못 깔아가지고 뭐 잘 되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와요. 모시고 와가지고 한 400명가량을 제가 KYC를 직접 해줬어요. 직접. 400명 정도를 직접 KYC를 직접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은 KYC를 해주다 보니까 KYC에 여러분이 가장 지금 중요시해야 될 건 니모닉이지 않습니까? 니모닉은 내가 코인을 받았을 적에 내 지갑, 그러니까 내 지갑에 들어가기 위한, 내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니모닉이지 않습니까? 24구절을 얘기합니다. 24구절. 24구절이 없다면 내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하죠. 내 아파트를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여는 게 그게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하면 지갑이 있든 어떤 아무런 필요가 없죠. 무용지물이죠. 여러분이 많은 코인을 채굴을 해놨다 손 치더라도 지금 열심히 눌러서 채굴을 했고 또 노드를 설치를 해서 노드로 설치를 했고 유틸리티 보너스를 받았고 해서 몇 개를 몇 천 개를 받아놓은들 받았던 그걸 받았다면 그걸 열지 못하면 허당이 되는 것이고 그걸 또 KYC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허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니모닉. 그 니모닉을 죄송합니다. 좀 앉으겠습니다. 예. 니모닉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니모닉을 어떻게 해야만이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입니다. 그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파일을 누르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참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개 중에는 한 20%는 안 되지만 몇 분은 영어 알파벳 자체를 모르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아이디가 뭐며 이게 니모닉이 뭐며 뭐 영어 글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시골에서 어릴 때 특히나 지금 80대 분들이 많으신데 80대 분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뭐고 했을 적에 애들 얻고 자랐던 분들이 초등학교, 그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저는 도와주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한테 나는 잘 모르니까 김 사장님이 내 거를 알아서 팔아먹든 말든 알아서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돈이 나오면 돈만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예 그냥 저한테 맡기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엄청나게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뭐 어찌 됐든 간에 차라리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거는 좀 편하기라도 해요. 근데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공식으로도 맡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계약서 비슷하게 이렇게 내가 맡고 있다는 거를 서약서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위임을 받아서 내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파이가 없어졌을 때 누구 때문에 없어졌겠어요? 두 사람. 그 사람 아니면 나. 그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유출을 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니모닉 자체를 제가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잊어먹고 못 찾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준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니모닉을 대부분 이제 그 정상적으로 관리를 시킬 적에는 그 니모닉을 제가 누구나 내가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뭐를 주게 되냐면 이와 같이 니모닉을 딱 인쇄를 해서 하나씩 줍니다. 이게 자기 니모닉. 이걸 주는 이유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쫙 가져다가 집안에 안방에 카렌다나 아니면 사진이 있으면 사진 붙인 거 있으면 그 뒤에다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딱 붙여놓고 이거 붙여놓기만 하면 뭐겠습니까? 내 휴대폰에서 이걸 그 지갑을 들어가 보려면 이 24개 단어를 일일이 치려면은 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다도 이 니모닉을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줄 때 절대 24개를 다 저장을 안 해줘요. 제가 한 개는 글자를 여기에서 쓰면 노들이라는 게 있는데 노들이라는 것을 글자를 노페이 이렇게 바꿔서 적어줍니다. 그리고 노들이라는 것은 글자를 따로 수첩에 적어주고 요걸로 바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이고 그리고 적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들이라는 걸 노페이로 바꿔서 휴대폰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휴대폰에 저장을 시켜주다 보니까 아무리 해킹을 해봐도 필요가 없어요. 해킹을 해가면 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접속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니모닉 24개의 단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전부 제가 일일이 사람마다 다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시간도 소비가 되고 뭐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엄청나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신경이 나고 화가 나요. 아침 새벽같이 아니면 밤 새벽 3시에도 전화가 와요. 3시에도. 그러면 저는 기쁘게 받습니다. 이것도 참 내 행복이려니 생각합니다. 어찌됐든거나 그분들도 덕분에 같이들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희망과 그런 또 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또 이 문제는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했을 적에는 아까 내가 그 집에 벽에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염려가 없죠. 그리고 해킹을 당해도 염려가 없죠. 해킹을 해가 붙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한 400여 분 되는데 저는 우리 우 선생님 같이 이게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드나 뭐 이걸 운영을 하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를 건드려 가지고 뭘 좀 하라고 그러면은 뭘 엉뚱한 걸 건드려 가고 오히려 뭐 문제를 일으켜 놔요. 그래서 있는 거나 채굴 하십시오. 그런데 다행히도 2020년부터 채굴을 해 가지고 그냥 리페럴도 한 명도 없고 소개도 없고 그런데 100% 방패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눌렀는데도 지금 대부분 4,000개에서 6,000개 정도들 다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일찍 해가지고 이제 요 근래에 그분들 또 데리고 와가지고 몇 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밑으로 또 달아주고 제가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몇 개 안 계시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는데 결코 제가 보기에 4,000개, 5,000개, 6,000개 많은 분들은 또 내가 얘기를 노드라는 게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는 안 해줘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유튜브는 안 하지만 단체 카톡방은 운영하거든요. 단체 카톡방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어느 수준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걸 공지를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KYC를 다 마치고 모든 마이그레이션 다 하고 모든 것을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기서 온체인 낙업을 해야 된다. 온체인 낙업은 그거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묻고 아니면은 다른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사장님이 온체인 뭐 유튜브 들어보고 뭐고 온체인 낙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 온체인 낙업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신 분은 또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걸 또 글에 올리게 되면 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에러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잃어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매번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은 절대 아까 니모닉은 가장 중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핸드폰이 요즘 핸드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스마트폰이라고 하겠죠. 요즘 일을 해도 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뭐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지 하고 이제 이 스마트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다니는 보물 단지죠. 내 모든 것이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절대 내 손에서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잃어버리는 것도 떨어지는 거니까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이 스마트폰이 낡다 보니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라 스마트폰이 저가 폰이나 아니면 알뜰 폰이에요. 이게 KYC 하려고도 이게 데이터 부족해서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다가 또 대부분 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거의 와이파이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참 애로가 많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거 돈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바꾸십시오. 그러면 핸드폰을 바꾼다고 가면 어찌됐든 새 걸로만 바꾸면 핸드폰을 바꾼 걸로 착각을 하세요. 내가 바꾸라는 거는 신형폰으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형폰은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바꾸고 그냥 좀 지나간 거, 새 거, 아직 개봉하지 않은 거, 이거 새 걸로 착각하고 그걸로 또 바꿔요, 또. 근데 어찌 됐든 바꾸는 건 좋습니다. 바꿀 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을 항상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핸드폰을 바꿀 때는 절대 핸드폰 가게에 내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서 옛날 데이터를 이쪽 데이터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 옮기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쯤 들어요. 1시간쯤 걸리는데 그 1시간에 맡겨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하러 가지 마십시오.